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 2부 이사 오승입니다. 원래 이 양력 소개는 제가 얘기하려고 만든 건데 왜 경기 북도가 아니고 경기도 특별자치도냐 이 문제인데, 경기 북도는 맞습니다. 경기 남도하고 경기 북도를 분리하는 거고요. 새로운 경기 북도 지사를 만드는 겁니다. 경기 북부가 경기 북도로 독립할 때 뭔가 특별한 지위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기 그린벨트 규제라든가 다양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되는 규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경기 북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특별자치도로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한번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네 제1과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부지사로 와서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다 아다시피 경기도 인구는 거의 1,400만이고요.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의 인구가 361만. 경기 남부에 있는 시군의 인구는 1,000만이 넘습니다. 1,036만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유럽의 웬만한 국가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대 경기도지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경기 남부가 성과가 내기가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 북부에 관심을 안 가지신 게 아니에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4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려면 북부보다는 남부에 신경 더 쓰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80% 이상의 힘을 경기 남부를 위해서 열심히 끼시게 되고 경기 북부를 10%에서 20%를 쓰게 되는 그러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내 운명이다.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짜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경기 북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러한 분이 와서 경기 북부를 만들어 나가면 경기 북부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 생태계, 한반도 평안보의 중심지, 풍부한 인적 자원, 개발 가능한 넓은 영역, 기업의 기술,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투자처,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 북부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변화의 첫걸음을 뗍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행정구역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에 이어 2023년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경기 북부가 수건사업이었던 특별자치도를 추진합니다. 인프라 구축과 중첩 규제 완화를 통한 발전 여건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 개발과 평화경제 특구 조성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한 혁신 성장, 교통, 주택, 일자리, 환경 등 기존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발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재정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에 꼭 맞는 특성화 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지금 경기 북부는 한반도 번영의 중심지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가는 기회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는 규제가 많고 중복 규제가 있고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60, 70년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성장 거점에서 제외가 됐고 8, 90년대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 발전에서 제외가 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 환경 생태 보존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게 경기 북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 경기도지사님들이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경기도를 쪼개면 도쿄라든가 상해, 북경 같은 인구 1000만 넘는
그런 데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쪼개놓으면 규모의 경제에서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북부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남부에서 벌어서 경기북부를 좀 발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으로 이제 반대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 전체의 인구가 이미 1,400만이고 남부만 하더라도 1,036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손학 지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손 지사님도 당시에는 경기도 분도를 당신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분도를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의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아니죠.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5개 국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육성을 하겠다. 한 550조가 투자가 되는데 그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한 330조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14개 국가산단을 만드는데 한 200조까지 들여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국가산단을 만드는 건데, 경기도는 용인 하나로 끝났어요. 하나 갖고도 절반이 넘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뭐 더 필요하냐. 경기 북부 361만 도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1인당 GDP 경기 북부만 따로 놓고 보면 전북, 강원, 뭐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못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고, 4년제 대학 경기 북부의 4개, 거의 뭐 광역 지자체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 도로 보급률도 1.09 수준으로 충남이라든가 경북, 강원, 뭐 전남, 전북보다도 못합니다. 경기 북부가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하고 철도가 빨리 이제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사실 도로, 철도 인프라만 깔리면 경기 북부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기업이나 인구나 그 보급 인력이나 알아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올해 30조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은 0.6%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은 경기 남부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361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용산도,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부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게 되면 고향 특례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도지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거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기본이 분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남도지사와 경기 북도지사가 뽑히는 건데, 다만 그냥 경기 북도로 가기에는 아쉬운 게 많이 있다. 여기에다 특례를 좀 입혀가지고 경기 북부가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도권 규제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지금 고양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남부에 수원과 용인이 있고 또 저기 경상남도에 이제 창원시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에 특례 조항이 있고요. 그거는 4개 특례시 시장님들이 맨날 모이셔가지고 특례 조항을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그걸 법에 담아요. 그러면은 그 특례 시장님들의 권한이 그 법에 따라서 똑같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특례 조항들이. 근데 주로 이제 특례시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거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의 일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고향 특례시나 경기 북도 내의 고향 특례시나 권한의 차이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미래 발전 전략의 핵심들이 이제 킨텍스 이론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일대의 뭐 경제 자유구역, 일산 테크노밸리, 이 고향 방송 영상 밸리, 뭐 킨텍스도 있고 한류 월드 K컬처 밸리, CJ 라이브 시티,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산 서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동구 쪽에는 뭐 드론 실증 도시, 덕양구 쪽에 뭐 수도권 화해 유통센터, 고양 영상문화단지 뭐 해가지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자체 계획들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고양시 발전 계획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이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고양 발전의 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쪽으로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고양시의 발전은 고양시만의 발전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 경기 북부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가 끝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파주라든가 여기 양주, 이게 뻗어 나가는 그 뒤에 배우들이 발전을 해야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강남이 발전을 하고 경기 남부가 발전을 하는 이유는 그게 밑으로 뻗어 나가는 가능성들이 있고 밑에서 계속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고양시의 미래는 파주나 인근 양주나 이쪽의 발전이 고양시의 향후 발전을 견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전체 발전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게 탑다운식으로 가서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일단은 제일 위로는 이제 대통령님 용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 그 밑으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 경기 남부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더 힘든 거는 경기 북부 내에서도 단합이 안 돼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시장 교수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10개 시군의 15명의 국회의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시군엔 무슨 혜택을 줄 건데, 그러니까 경기 북부의 수부도시가 고양시에 오면은 동의해줄게. 경기 북도청이 남양주시로 오면 동의해줄게. 근데 다른 데로 가면은 동의 안 해. 이러면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까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문제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경기 북부에 경기 북도청이 갈 만한 적당한 장소를 몇 개를 찍어가지고 가능한 토지여야죠. 이 중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을 가야지. 경기북도청이 어디로 갈지 미리 결정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경기북도 만드는 거는 물 건너갑니다. 이 경기북도민들이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요, 그 지역의 시장 교수님들 거기에 동의 안 하고는 못 빼기실 거고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찍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다 찬성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 북부에서 국회의원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용산 대통령님도 경기 북도 만드는 거 찬성한다 이러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이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될 겁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분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는 패치 분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출범 준비에 들어가서 저희는 가능하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다음 도지사 선거 때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다음 도지사 선거 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도지사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을 하는 건데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는 경기도에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투표를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고요. 예, 주민투표의 방법은 경기도 전체를 듣는 방법이 있고 경기 북부만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200억 정도 되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라고 이제 할 때 경기 북부 주민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경기 북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되는 대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 설치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또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경기도에서는 이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됐든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됐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산업부가 경기도에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얼마나 동의를 할 것인가 문제인데 경기도는 기존에도 3개나 있는데 뭘 더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기존까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경기 북부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양시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부시장 통과를 해 나갈지 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꾸는 순간에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저 지방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바꾸자라는 거는 아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범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경기 남부는 경기 남도라고 이름을 바꾸지 말고 그냥 경기도로 놔두고 이제 경기 북부만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꿀 때 물론 비수도권에서는 이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수도권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우길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다 빼기는 더 어려울 거고 저희가 일부라도 좀 빼자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이라든가 국회의원 상임위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거고 그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내에서 다크 지역, 예를 들면 적병 지역이나 인구 소멸 지역은 좀 빼자. 그러고 이제 수도권으로 좀 묶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단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인구 적경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을 수도권에서 빼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